자, 오랜만이야, 민우야. 듣기로는 고대 수시로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축하하고, 자기소개 간단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을 무시하고 수리논술 전형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학부대학 그리고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민우라고 합니다. 서강대까지 합격을 했구나. 축하하고, 고등학교를 김천고를 입학을 해서 저형고에서 졸업을 했단 말이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에 왜 김천고를 선택했고, 중간에 왜 저형고로 전학을 왔어야 했는지 설명 좀 해줘. 제가 처음에 김천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이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이 되게 많이 뒷받쳐줬었고, 그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치고사를 치렀었는데 당시 배치고사에서 장학생으로 입학할 만큼 성적이 우수하게 나왔어서 높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김천고에서도 이제 충분히 수시로 대학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학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천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경쟁이 되게 빡셌던 탓에 제가 암기 과목에서 좀 취약했어서 내신을 좀 낮게 받았었고, 목표하는 대학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진 내신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형고로의 전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형고로 온 이후부터는 정시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김천고에서 내신 성적이 얼마 정도 나왔었니? 김천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3.8 정도 나왔었고, 수학은 1이 나왔었는데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4에서 5등급대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저형고에서는 내신이 어느 정도였지? 저형고등학교에서는 2점 중반대를 먹었고, 수학, 과학은 1등급대를 먹었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낮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우리가 언제 만났더라?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아, 처음 뵀어요. 그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영수 탐구 어느 정도 선행을 했었는지 궁금하거든? 국어는 많은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문법을 한번 보는 정도로만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수학, 상, 하, 수원까지만 딱 2회독 했었고, 수투, 미적, 기하, 확통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단어, 그리고 독해, 영문법에만 최선을 다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 1등급 정도 나올 만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과학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3년 동안 중학교 내신과 함께 물리학 1, 2바퀴, 그리고 화학 1, 2바퀴 선행했었습니다. 아, 우리 물리원, 화학원을 2바퀴씩 하고, 네가 김천고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였구나. 고등학교 내신 준비는 어떤 식으로 준비했었니? 김천고에, 거기 기숙학교니까 나올 수도 없고, 내신 준비 혼자 했었니? 네, 저는 전부 다 혼자 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형고에 와서는? 저형고에서도 내신 준비는 딱히 학원을 다니지 않았었고요. 어. 대표적으로 수학이랑 과학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학을 최대한 학교 내신 변형 문제, 그러니까 학교 부교재가 있거든요. 저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그리고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토리가 부교재인데요. 저는 부교재를 최소 5회독 이상 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수학은 거의 김천에서도 그렇고 저현에서도 그렇고 1등급이 나올 수 있었고, 과학도 이제 중학교 때 기본기가 탄탄히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1등급이 나왔던 거구나. 수능 준비는 어떻게 했지? 수능 준비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평가원 기출문제집을 많이 봤습니다. 평가원 기출만큼 실력을 올리는데 좋은 문제집이 없습니다. 한 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준비 때 평가원 기출문제도 5회독 이상 하고 내신 수능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일단 수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학습이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능에서는 낯선 문제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낯선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엔제나 실무를 통해서 시간 관리, 그 낯선 문제들에 대한 대비, 실수 대비,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실무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도 혼자 했었니?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능은 그렇게 준비한 결과
네가 생각했을 때 노력 대비 성공에 가깝니, 실패에 가깝니?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딱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구나. 수능에서 탐구 과목 선택 과목은 뭐였지? 저는 물리학 원 그리고 지구과학 원을 선택했었습니다. 아, 사탐론이 너무 하기 쉬운데 사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니? 중학교 때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탓에 과학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웠고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 모든 모의고사에서 과학은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을 굳이 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 망설이지 않았구나. 자, 수리논술로 우리가 지금 고대에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수리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했니? 저는 예비 고3이 되던 겨울방학 1년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준비했지? 저는 일단 대치동 시대인재 단과를 들었었는데요. 당시 수업 내용 자체가 개념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학습을 하는 식으로 상반기는 공부했었고 그 하반기에는 각 학교별 기출들을 많이 다루면서 파이널 기간 때는 선생님들이 만드신 학교별 변형 문제를 풀면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수리논술은 대치 시대인재에서 했다. 대치동 수업이 좋긴 하지만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 왕복 시간 대비 효율이 있었니? 도움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저는 대치동 학원은 매주 1회 다녔었고 학원 시간 대치를 일요일 아침으로 했었습니다. 수험생 특성상 평일 5일 동안 공부하고 주말 하루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저는 학원 시간을 일요일 아침으로 배치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시간 자체는 제가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구나. 자, 우리 수능 성적이 지금 수학, 과학은 다 1등급,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국어랑 영어가 조금 못 미치게 나왔는데, 이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지금 합격한 그 학과를 정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 나생과마저도 진학사 기준 4칸 정도 나올 정도로 딱 서성한 공대 라인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간 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치. 그럼 결국 현역은 수시와 정시 뭐가 더 유리한 것 같아? 경험해 보니까? 당연히 수시로 학종 챙겨서 가는 것을 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 맞아. 자, 그러면 수시라면 성적 말고 학생들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 수시를 챙기더라도 반드시 수능을 챙기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학종, 교과 친구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모의고사가 본인의 수능 성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정말 이변이 많습니다. 수능날에서의 그 압박감은 다른 그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큰데요. 그래서 수능이 분명 본인이 원하던 결과에 못 미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공부 많이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 맞아. 수능 그 시험에서의 긴장감은 아마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이고,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항상 2등급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수능 대비를 예를 들어서 2등급이 목표다. 그럼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 외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예 포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수행평가나 탐구보고서 같은 거는 김천구에 있을 때랑 저형부에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준비했었니? 제가 김천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 수행평가는 과목별로 4개 이상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수행평가와 많은 공부량이 있었던 탓에 저는 좀 더 공부 쪽에 치중하도록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평가 계획서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평가 기준표에 맞춰서 딱 그 평가 기준표만 맞을 정도로만 공부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행평가보다는 지필평가를 이용해서 변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수행평가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랬니? 그래도 수행평가 거의 다 만점을 받긴 했니?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왜냐면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네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탐구보고서는? 네, 탐구보고서는 학기 말에 전부 다 이거를 쓰려면 생각보다 시간과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학기 중에도 교과서를 좀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세특을 작성할 것인지 미리 구상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역으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미리미리 그 탐구 보고서의 내용, 주제를 고안해내는 것을 저는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진로가 정해져 있었니? 네, 저는 1학년 때부터 에너지공학자나 기계공학 쪽으로 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구나. 자, 그러면 그 에너지공학과 또는 기계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좀 했었니? 네, 맞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었지?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저는 그래비트렉스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는, 어느 고등? 김천고등학교에서 했었던 아, 활동이고, 효율적인 경로를 위해서 이게 이제 구슬을 굴리는 건데, 구슬의 경로를 어떻게 경로를 설계를 해야 가장 빨리 특정 지점에 도달할 것인지 그런 경로를 설계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에너지 보존 법칙들을 활용해서 또 이적분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배우는데 그런 곡선들을 실제 경로에 접합시킴으로써 실제 그 개념들을 좀 적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김천고에서와 저영고에서 동아리 활동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했었지? 저는 김천고등학교와 조영고에서 모두 수학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 진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탓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올림피아드 문제들을 뽑아서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수학적 지식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런 과정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 인기 많은 동아리, 김천고나 저영고 후배들한테 인기 많고 추천할 만한 동아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저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아리들이 현재 특히나 의학 쪽과 공학 쪽 동아리들은 충분히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들에게 그러한 동아리 활동들을 다 조언을 구해서 자신의 진로와 가장 맞을 만한 그런 동아리를 직접 생각해보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시에 배치고사를 보고 들어가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동아리들이 되게 우수하고 빡센 동아리들이니까 그런 동아리들을 한번 내용을 보시고 참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 그랬구나.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하는 그 시기가 왔어. 자, 그러면 이렇게 김천고 같은 특목고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로 갈 것인지 민우의 선택은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이 될까? 저는 되돌아가도 반드시 김천고등학교 자사고로 입학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만일 김천고등학교를 처음부터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저영고등학교를 처음부터 갔더라면 제가 지금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영고등학교로 와서 가장 놀란 것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2학년 때긴 하지만 그때도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도. 제가 또 하나 놀랐던 이유는 김천고등학교에서는 제가 모든 학생들이 7시 반에 등교해서 아침 자습을 하고 쉬는 시간 10분 다 쪼개가면서 공부하고 점심시간 30분도 공부하고 일과 끝나고 4시간 학교 자습도 하고 그리고 학교 자습 이후에도 심야 자습, 기숙사 가서 2시간 동안 자습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일반고로 오니까 학생들이 그 정도의 공부 의지는 보지 못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영고등학교에 왔다면 그러한 공부 환경 속에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저라면 다시 김천고등학교로 갈 것 같습니다. 와, 그래. 의외의 답이야. 나는 네가 김천고에서 네가 생각했던 만큼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고 가서 성적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김천고로 가겠다고 하니 또 하나 김천고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워. 자습 시간은 당연히 뭐 공부하겠지만 쉬는 시간까지 쪼개면서 공부를 한다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다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게 바로 느껴져요. 마지막은 아니고 김천고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방금 지금 네가 녹여서 얘기했듯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장단점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네, 김천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 환경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분명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천고등학교는 전국 유일하게 휴대폰을 뺏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뺏으면 잡다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되니까 반드시 다른 친구들 따라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단점은 그만큼 경쟁이 되게 빡세다는 것입니다.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내신 문제에서 특히나 통합사회 문제에서 연도 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관의 전화번호를 묻는 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적이고 치사한 문제를 내신 문제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없으면 학생들이 변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아, 너무 문제가 문제를 위한 문제구나. 그 변별을 하기 위해서 너무 치사하게 내네. 일단은 김천고 가는 후배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까지 몽땅 다 외워서 공부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지. 잘 알겠어. 공부하다 슬럼프에 빠진 적은 없니? 저는 슬럼프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에 빠지는 시간조차도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슬럼프에 빠질 것 같은 학생들이더라도 반드시 마음 다 잡고 굳게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공부만큼 수험생 본인에게 약이 되는 행위가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좀 더 대학을 위해서 조금 더 어차피 수험생 때 스트레스는 대학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다시 책상에 앉아서 본인이 원하는 길 최대한 밟을 수 있도록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이 안 나와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경우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시험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그거 말고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근데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본인의 공부 방법을 성찰해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낙담하지 않고 다시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험생 생활 기간이 되게 깁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후회도 남지 않고 나중 가서 재수 생각도 전혀 안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최선 다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을 다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끝까지 최선 다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요. 네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오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충분히 내가 와닿았거든. 그래서 더욱 너의 합격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인터뷰해줘서 고맙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 수고했다. 감사합니다.